자, 62페이지 질병 및 사망 분포의 측정입니다. 먼저 기술역학의 세 가지 관찰 측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역학 연구를 할 때 기술역학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분석역학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역학이라고 하면 질병의 빈도, 분포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역학을 기술역학이라고 했고 기술역학의 3대 변수라고 하면 인적 특성, 지리적 특성, 시간적 특성 이렇게 세 가지를 봤죠. 자, 먼저 사람 인적 특성을 보면은 그 사람의 연령은 질병 발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질병 발생과 사망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연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연령별 사망률은 제2 모양을 보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출생해서 연령이 커져갈수록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망 위험이 가장 높고요. 왜냐하면 면역력이라던가 이런 신체적인 기능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사망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잘 안 죽다가 연령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지는 곡선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제2 모양을 보인다라는 거죠. 60세 이후에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자, 각 연령에 따른 질병 발생되는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게 되죠. 자, 성별. 자, 성별에 따른 질병 발생의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사망률이 좀 더 높아요. 거의 모든 질병에서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이제 남자, 여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유전적인 특성, 호르몬, 해부학적인 특성, 이런 생물학적 요인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어떤 민족이냐, 어느 종족이냐에 따라서도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나 발생률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고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망 여부에 관계가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어떤 소득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지리적 특성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따른 질병 발생률, 사망률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역 간의 인구 분포, 그 지역의 환경, 그 지역의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질병 발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지역이 주로 이제 지역과 지역 사이에 질병 발생의 차이가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제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특히 이 지역의 환경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유전적 특징에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연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가 이민자 연구예요. 그래서 역학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B 나라로 A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B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민간 1세대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로부터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현지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 연구라는 것은 이 이민 1세대와 2세대와 현지인의 질병 발생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을 봤을 때 현지인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2세대에서도 질병 발생률이 낮고 1세대에서도 질병 발생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요 B 지역의 환경보다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현지인, 이 사람들의 유전적 특징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질병은 1세대에서는 발생이 별로 안 하는데 2세대에서 발병률이 높고 현지인에서도 발병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유전적인 특성보다는 요 지역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환경에 의한 영향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을 이민자 역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예방의학 이 KML 교재에서는 이렇게 장소적,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역학에서 볼 때 기술역학적으로 지역적 변수로 주로 구분하는 것, 이렇게 번발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통 감염병에 대한 특징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번발적 유행이냐, 유행병적이냐, 토착병적이냐, 산발적이냐는 특성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번발적, 범세계적, 유행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 2개 국가 또는 2개 대륙 이상에서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면은 번발적 특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유행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하면 유행병이다라고 했어요. 자, 토착병이다라고 하면 한 지역에서 항상 그 정도 수준의 질병이 발생하면
토착병 수준이다라고 했고, 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경우를 산발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건학, 역학에서 이미 중요하게 다 했고 보건학, 역학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적인 변수도 보시면 추세 변화, 주기 변화, 계절 변화, 단기 변화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장기 추세 변화 또는 장기 변화라고 하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장기간의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를 장기 추세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암,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이 주로 장기 추세 변화고, 이런 만성 질환이 아니어도 장티푸스나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가 뭐 20년 주기, 30년 주기 대유행을 하거나 이러한 변화도 장기 변화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자, 주기 변화라고 하면은 2년마다, 3년마다 유행하는 질병들, 주로 집단 면역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되는 게 주기 변화죠. 자, 계절 변화는 주로 여름에 유행하는 소화기계 감염병, 겨울에 유행하는 호흡기계 감염병, 또는 가을철에 유행하는 가을철 3대 풍토병 같은 것들이 있고, 자, 단기 변화라고 하면은 시간별, 날짜별, 주별로 질병의 유행이 이제 변화되는 경우죠. 그래서 주로 급성 감염병이 집단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유형이고요. 불규칙 변화라고 하면은 시간적 특징이 없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유행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문제 보실게요. 질병 발생률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항상 연령이다라고 했고요. 존 스노우는 런던에서 발생한 콜레라 대유행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했는데, 중요하게 사용한 기술력학적 요소가 우리가 아까 닷맵 또는 스팟맵이라고 해서 점지도를 그렸다 해서 지도에다가 사망자의 분포를 어느 지역에서 사망했는지를 점을 찍어서 본 장소적 특성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장소가 되겠고요. 정답은 1번. 자, 다음에 질병 빈도 측정의 종류인데,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쇼. 자, 여기서는 제가 역학에서도 강조했고 보건학에서도 강조했는데, 이제 이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쇼 같은 경우는 교재마다 표기가 조금씩 달라요. 레이트를 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프로포션을 구성비라고도 하고 분율이라고도 하고 또는 율이라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항상 영문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험 문제 나올 때도 항상 영문이 같이 표기가 돼서 나와요. 자, 먼저 레이트를 보시면은, 레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레이트는 단위 시간 동안 얼만큼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게 기본적으로 레이트예요. 그래서 분모는 시간이라는 단위를 가지게 되고 결과는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갖는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게 레이트라는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학적 U를 간단하게 수학식으로 표현하면은 A 플러스 B분의 A인데, 그 A 플러스 B의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레이트에 해당하는 게 평균 발생률, 발생 밀도. 이거는 이 발생 밀도는 그거 자체의 분모가 총 관찰 인년이라는 시간을 아예 분모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조사망률, 보통 사망률 연 중앙 인구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0 해서 하는데, 보통은 1년이라는 기간을 두셔서 1년 동안 몇 명이나 사망했는지를 보는 게 좀 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프로포션, 분율이라고도 하고요. 상대빈도, 구성비라고도 하는데, 자, 이 프로포션도 A 플러스 B분의 A예요. 근데 이 프로포션은 A 플러스 B 전체 집단에서 A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프로포션의 개념이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소집단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항상 분모에 포함되게 되고요. 주로 백분율의 형태로 나타난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취하게 되죠. 유병률, 발생률, 치명률, 민감도, 특이도, 누적 발생률, 비례 사망률 모두 분율, 프로포션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발생률 중에서 평균 발생률은 레이트, 그다음에 그 누적 발생률은 프로포션의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레이시오라고 하면은 분자랑 분모가 서로 베타적이에요. 서로 포함되지 않아요. B분의 A 또는 Y분의 X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것. 그래서 A 하나당 B가 몇 개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비, 사산비, 비교위험도, 뭐 교차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성비를 보면은 여자분의
남자 곱하기 100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100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100을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을 때 만약에 105가 나왔다. 그럼 이 105가 의미하는 바는 여자 100명당 남자가 105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0을 곱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마 1.0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자 1명당 남자가 1.05명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보고 옆에 표 보시면은 그래서 레이트는 A 플러스 B인데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로포션에 해당하는 것들도 보통은 계산을 할 때는 1년 동안 사망자 중에서 뭐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제시를 하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시간 동안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통계 지표를 무한대까지 다 넣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편의상 시간을 넣는 거지 시간당 변화를 보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레이트는 그 시간 동안 몇 건의 사건이 발생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트는 단위 시간 동안의 다른 측정값의 변화량을 보는 것으로 값은 0부터 무한대까지 있다. 주로 질병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보게 되고요. 자, 프로포션은 A 플러스 B분의 A, 그래서 A 플러스 B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것, 값은 0에서 1 사이다. 주로 분율로 표현되는 것, 유병률, 발병률, 치명률, 민감도, 특이도, 누적 발생률, 비례사망률, 뭐 비례사망 지수 같은 것들. 레이시오는 B분의 A, A 대 B, 그래서 분자랑 분모가 서로 배타적이다. 분자가 분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제가 레이쇼 할 때 요 설명을 안 드렸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위가 있는 게 있고 단위가 없는 게 있다라는 건데, 단위가 있는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그래서 연중앙 인구분의 그 지역에서의 병상수 곱하기 10만을 하면은 10만 명당 병상수를 나타내는 거고, 자, 단위가 없는 경우가 여자 100명당 남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그냥 한 명당 몇 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단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출생 성비, 자, 성비, 사산비, 비교 위험도, 교차비 같은 것들 대표적이고요. 자, 뒤에 가서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추가로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레이시오에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봐야 될 것들이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주산기 사망률, 그다음에 모성 사망비, 자, 요런 것들,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주산기 사망률, 모성 사망비 또는 모성 사망률도 레이시오의 개념으로 포함을 시키면 돼요. 거기에 추가로 적어주시고, 자, 요거는 뒤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시오 설명 맞는 것. 레이시오는 분모의 시간의 개념을 포함한다. 분모의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은 레이트라고 했고요. 자, 0에서 무한대 범위인 것도 레이트죠. 자, 레이트는 0에서 1 사이가 아니라 0에서 무한대, 프로포션이 0에서 1 사이. 자, 프로포션은 주로 백분율로 그래서 표시가 되고요. 교차비는 레이시오의 레이시오다. 교차비는 뒤에 우리 환자대조군 연구 가서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교차비, 어차피 우리가 역학이나 보건학에서 다 했던 거고, 교차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레이시오, B의 B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2번 문제, 구성비, 프로포션의 형태로 측정되는 지표가 아닌 것. 자, 발병률, 유병률, 비례사망률, 민감도 모두 프로포션이고 비교 위험도는 레이시오의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 자, 인년을 이용해서 이한 지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야 될 문제가 아닌데 뒤에 코호트 연구에서 나와야 될 문제인데, 자, 인년을 이용해서 구하는 지표가 평균 발생률이죠. 그럼 발생률을 구할 수 있는 연구는 코호트 연구밖에 없어요. 자, 4번에 인시 또는 인년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발생 밀도 또는 평균 발생률이고, 이렇게 발생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코호트 연구다. 정답 1번까지. 자, 보건지표 측정 방법입니다. 발생률부터 보시면은, 자, 발생률이라고 하면은 일정 인구 집단에서 질병에 안 걸린 상태에 있는 인구 집단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는 것을 발생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질병이 새롭게 발생한 빈도를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게 발생률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는 현재의 내가 연구하는 그 질병의
걸리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후에 발생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연구 질병이 없지만 질병 발생 가능성은 있는 인구 집단 중에서 이 사람들을 일정 기간 관찰해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보는 것을 발생률이라고 했어요. 자, 발생률에는 평균 발생률과 누적 발생률이 있는데, 자, 평균 발생률, 발생 밀도라고 해요. 자, 평균 발생률은 이렇게 보통 그림을 통해서 많이 제시가 되는데, 평균 발생률의 분모는 관찰 인년이라고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인구를 쭉 관찰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관찰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갖다 쓰기 위해서 관찰한 시간당 질병이 몇 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게 이 평균 발생률이다. 그래서 대상 인구 집단 개개인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관찰된 기간을 관찰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X표는 이제 질병에 걸린 거고요. 이 실선으로 있는 게 관찰 기간인데, 자, A라는 사람은 2년을 관찰을 했고요. B라는 사람은 3년, C는 5년, D는 4년, E는 2.5년을 관찰을 했어요. 요걸 다 더한 것을 총 관찰 인년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대로 이 표를 지금 만들어 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6.5년 동안 몇 명의 2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계산이 되는 게 이 평균 발생률이고, 여기에서 102년 동안 12.1명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16.5년 동안 2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다. 여기다 100을 곱하면, 자, 102년 동안 1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발생률은 레이트의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누적 발생률이라고 하면은, 자, 누적 발생률은 개개인, 그 대상 집단 개개인 모두의 시간 변수를 표준화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환자 수, 그 다음에 대상자 수. 무슨 말이냐면, 내가 5년 동안 100명을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 100명이 5년 내내 관찰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관찰한 기간은 5년이에요. 그러면 5년간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누적 발생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은 관찰 시작 시점의 인구수,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찰 시작 시점에 100명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탈락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어차피 100명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누적 발생률. 그래서 요 누적 발생률을 구할 때는 항상 내가 관찰한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년 기간 중에서 1000명 인구 중에 7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누적 발생률은 프로포션의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분자랑 분모가 관찰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적 발생률의 크기는 관찰 기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관찰 기간이 몇 년인지를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누적 발생률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정보를 제시해 준다라는 거고요. 자, 발생 밀도를 구하면 발생 밀도를 구했을 때, 평균 발생률을 구했을 때 그거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그냥 누적 발생률로 환산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뭐 방법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발병률이라고 하는 것. 자, 발병률은 누적 발생률의 하나의 예인데, 자, 누적 발생률을 오랜 기간 동안 관찰을 한 다음에 누적된 환자 수를 보는 거라면, 발병률은 조금 더 짧은 기간 동안 질병이 유행할 때 그 질병 발생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바로 발병률이 나오죠. 그래서 발병률을 보시면은 어떤 집단이 한정된 기간, 그래서 좀 더 긴 기간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기간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분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션의 개념이다라고 했고요. 위험 요인의 접촉 또는 위험에 폭로된 인구 집단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차 발병률인데, 자, 2차 발병률은 항상 발단 환자가 있어요. 발병률보다 좀 더 깊이 좁게 들어가서 2차 발병률은, 자, 어느 한 이렇게 인구 집단 소규모 이렇게 딱 인구 집단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A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질병의 최대 잠복기 동안 이 사람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몇 명에게 전파를 시켰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발생된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보는 게 2차 발병률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A라는 요게 발단 환자가 되는 거죠. 발단 환자를 가진 집단의 감수성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 어차피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질병에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 있는 사람 빼고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게 2차 발병률이다. 그래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질병의 최대 잠복 기간 내에 새롭게 발병한 환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죠. 자, 병원체의 감염력, 전염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고요. 공식을 보시면은 환자 접촉한 감수성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발단 환자는 무조건 빼야 돼요. 발단 환자를 제외한 감수성 있는 인구 집단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 그럼 발단 환자 A는 분자와 분모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쓰면은 질병의 감수성에 있는 인구 중에서 초발 환자랑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환자 수는 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초발 환자가 1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비슷한 시기에 2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럼 그 20명은 다 초발 환자로 빼는 거고요. 자, 질병의 최대 잠복 기간 동안 새롭게 발생한 수에서도 이 초발 환자, 발단 환자들은 다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감수성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과거에 내가 그 질병에 걸렸었거나 예방접종을 했다라면 다 빼야 된다라는 것. 다음에 유병률, 대상 집단에서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래서 언제 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전체 인구 집단에서 뭐 10년 전에 걸렸든 1년 전에 걸렸든 올해 걸렸든 간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를 보는 것을 유병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포션의 개념이다. 자, 만성질환의 경우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유병률이라고 이고요. 그다음에 인구수 분의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숫자로 보는 것이다. 자, 이 유병률은 시점 유병률, 기간 유병률로 볼 수 있는데 시점 유병률이라고 하면은 2021년 7월 1일 시점에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 숫자, 기간 유병률이라고 하면 2021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유병률과 발생률의 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자, 유병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질병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 소요 추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질병 퇴치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점 유병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보건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면 유병률이 좀 줄어들 거고, 효과가 없었다면 유병률이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질병 양상의 추이, 장기적으로 시점 유병률을 장기적으로 추적해서 질병 양상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고, 자, 발생률은 급성 감염병이든 만성 질환이든 그 질병의 원인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게 발생률이에요. 자, 발생률 자체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비교 위험도, 연관성의 강도고, 비교 위험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발생률이었죠. 그래서 질병 발생 확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발생률이다. 자, 발생률과 그 유병률 용도에 대한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문제에 이어서 보시면은 A씨의 당뇨병 관련 건강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조사에서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럼 지금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시점 유병률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 유병률, 만약에 2020년 기간 유병률을 본다 그러면 2020년에 당뇨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발병률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새롭게 발병률 같은 경우 주로 감염병처럼 한정된 기간 동안 위험률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측정을 하는 거고요. 발생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병에 걸리지 않은 기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정답 2번이 되겠고, 자, 2번 문제, 요양병원의 노인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암 발생률을 구하는데 3년간 평균 발생률을 구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요게 위암 발생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관찰 시작한 시점에 이미 위암에 걸려 있었고, 여기 위암 발생자가 2명이 있네요. 그럼 관찰 인년을 구할 때, 자, 이 사람은 1년, 2년을 관찰을 했고, 자, 이 사람은
1년, 2년 마찬가지로 2년을 관찰을 했고요. 자, 이 사람은 관찰 시간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관찰 기간에 분모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찰 기간이 0년이 되는 거고, 자, 이 사람은 1년, 2년, 자, 여기는 1년, 2년, 그리고 1년. 그럼 다 더하면 2, 4, 6, 8, 10, 10년이 됐네요. 자, 총 관찰인년 10년 동안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은 2명인 거죠. 자, 2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됐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12년분에 2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이 뒤에까지 직선이 가 있다. 요것도 포함시키지 않아요. 질병에 걸리기 전까지만 관찰 기간으로 포함시킨다.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10년간 발생률은 증가하고 사망률은 감소했다. 자,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면은 기본적으로 자, 유병률은 발생률 곱하기 질병의 이환 기간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발생률이 증가한다라면은 유병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 발생률이 증가했고 사망률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 질병에 걸리고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에서의 전제는 회복됐다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럼 완치가 되지도 않았지만 죽지도 않았다. 질병의 이환 기간도 길어진 경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유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유병률의 증가. 4번 문제, 신고된 감염병 환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결과를 토대로 발생률이 30대에서 가장 높다고 결론을 내릴 때 한계가 있대요. 이유를 묻고 있는데 10에서 19세에서는 81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20대에서는 1596명, 30대는 1762명, 40대는 431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환자 수 자체는 30대가 가장 많긴 한데 몇 명 중에서 발생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10만 명 중에서 1762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고 40대는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서 431명이 발생했다라면은 발생률은 40대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없어서 한계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연령대별 인구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4번의 정답은 4번. 자, 5번에 1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7년간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을 조사했을 때 102년당 발생 밀도를 구하래요. 자, 이렇게 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랗게 되어 있는 데가 건강하게 관찰이 된 기간이고 색깔이 없는 곳은 관찰이 안 된 기간이래요. 분홍색이 질병에 걸린 다음의 기간이고 요 다이아몬드는 사망이래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은 7년을 쭉 관찰을 했고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 자, 이 사람은 쭉 1, 2, 3, 4, 5년을 관찰했지만 그 중에서 2년은 질병에 걸린 채로 관찰이 됐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은 3년이 관찰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관찰했고요. 자, 이 사람은 질병에 쭉 걸려 있었네요. 관찰 시작 시점부터. 그러면 관찰 기간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겠고요. 자, 이 사람도 1, 2, 3년만 관찰 기간에 들어가야 되겠고 이 사람은 2년만 관찰 기간으로 들어가고 여기 2년, 자, 3년, 2년, 3년이죠. 자, 요렇게 관찰 기간이 나왔어요. 자, 요거 다 더하면 총 32년이 되고 32년 동안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은 1명, 그다음에 2명, 3명, 4명. 이 사람은 관찰 시작 시점부터 질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분모도 분자에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32년 동안 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근데 30분의 4로 나올 수 없어요, 답이.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2년당 발생 밀도. 그럼 32년당 4명이 발생했으니까 100을 곱하면 102년당 13.3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총 관찰인년 102년당 13.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6번 문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명을 조사했는데 당뇨병 발생 여부를 표시한 그림이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랬을 때 발생률을 인년 단위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러면 인년 똑같이 구하면 되죠. 자, 이 사람은 1, 2, 3, 4, 5년이지만 질병이
X는 질병 발생을 의미하고 동그라미는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을 의미한대요. 그럼 X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고 이 사람은 4년을 관찰한 게 되고 이 사람은 2년 관찰하고 다른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래도 관찰 기간 들어가야 돼요. 2년. 자, 이 사람은 1년, 2년, 1년이 되겠죠? 그러면 총 관찰 인년은 4, 5, 6, 7, 8, 9, 10. 10 관찰 2년 동안 질병은 2명이 걸렸죠. 10분의 2.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1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자, 7번 문제. 인구 500명인 어떤 지역에서 1년간 갑상샘암 환자 현황을 조사했는데 인구 1000명당 발생률을 묻고 있어요. 인구 1000명당이니까 이번엔 누적 발생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적 발생률은 총 관찰 인구분의 질병에 새롭게 걸린 사람의 숫자로 보는 게 누적 발생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총 관찰한 사람이 10명이어야 되는데 보면은 요 3번 같은 경우는 관찰이 안 됐죠. 그럼 얘는 관찰 대상에서 빠져야 돼요. 관찰이 아예 안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D가 진단 시점이에요. D가 진단 시점인데 진단 시점 없이 질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걸 표기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이미 이제 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 지금 여기서는 갑상샘 암에 걸린 사람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다시 하면은 이 문제에서 우선 인구 500명인 지역에서 1년 동안 그 500명을 다 관찰을 했는데 500명을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500명을 관찰했으니까 분모가 500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500명 중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사람들을 나타낸 표를 보니까 이제 1번 사람은 쭉 질병에 걸려 있다가 이미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고 요때 사망했대요. 그럼 얘는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이 되는 거고, 자, 이 사람은 요 관찰 이후 시점에 진단을 받았죠. 그럼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되는 거고요. 3번 사람은 아예 관찰이 안 됐어요. 그럼 빠져야 돼요. 이 사람 빠져야 되고, 자, 4번 사람도 이미 질병에 걸린 채로 관찰이 됐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발생률을 구할 때 분모에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관찰 시작할 때 이미 질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때 진단받았고 관찰을 시작한 다음에 진단받았고 7번도 이미 질병에 걸려 있었으니까 빼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총 1번, 3번, 4번, 7번은 분모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500명 중에서 4명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총 관찰 대상자는 496명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5명, 6명이 새롭게 질병에 걸렸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6분의 6명이고요. 1000명당 연간 발생률을 묻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8번 2004년부터 2005년 2년간 A 대학병원의 위암 통계인데 건축업이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A 대학병원에서 위암 통계래요. 자, 관리직 환자가 20명, 환자가 20명인데 그 중에서 위암이 8명, 8%라는 거고요. 20명 중에서 8. 이 백분율이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관리직 환자가 8%, 전문직 환자가 12%, 그다음에 건축업 환자가 40%, 판매직이 16%, 농업이 20%, 광업이 4%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중에서 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에 건축업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토대로 건축업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겠죠. 왜냐? 발생률은 그 건축업에 있는 전체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암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봐야 돼요. 그걸 토대로 누가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 데이터는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서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직업별 연간 위암 발생률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모가 인구 집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고요. 자, 9번 2차 발병률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분자의 무증상 감염자도 포함시켜요. 자, 2차 발병률 같은 경우는
자, 2차 발병률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발단 환자를 가지고 있는 감수성 있는 인구 집단 중에서 최대 잠복기 동안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차 발병률은 그 질병의 어떤 감염력, 전염력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감염이 됐다라는 것은 증상이 있는 경우도 감염, 증상이 없어도 감염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발병률의 분자에는 무증상 감염자도 포함시키고요. 자, 분자에는 평균 잠복기가 아니라 최대 잠복기 내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최대 잠복기. 자, 분자의 초발 환자는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분모에 과거에 감염돼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분모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죠. 자, 감염성, 전염력을 반영하는 자료로 쓰이는 게 2차 발병률이다라고 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자, 10번. 1990년, 10년 동안 가 지역의 대장암 발생률을 조사했는데 그걸 토대로 평균 발생률을 계산할 때 분모는 뭐다? 자, 내가 관찰한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리지 않은 대로 관찰된 기간을 분모로 쓴다. 평균 발생률은 총 관찰 인년이 분모가 된다라고 했죠. 정답은 5번. 자, 다음 11번 문제. 경기도 가 유치원에서 여러 명의 수두에 걸렸고 역학조사 결과 발단 환자는 1명이었대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1명의 발단 환자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 환자는 발단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대요. 최대 잠복기 동안 수두 환자는 발단 환자를 포함해서 14명. 그러면 발단 환자가 1명이고요.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은 13명이라는 거죠. 그 최대 잠복기 동안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을 검토했더니 전체 41명이 있었는데 토탈 41명의 원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은 예방접종을 했대요. 그리고 예방접종 효과가 100%다. 그러면은 12명은 모두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2명을 빼야 되겠고 거기에 우리가 분모에서 또 빼야 되는 게 요 발단 환자는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2차 발병률은 41 빼기 12 빼기 1분의 13이 된다. 그래서 발단 환자는 분자와 분모에서 다 빠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2번. A 유치원 홍역에 유행이 있었는데 전체 원생 50명이고요. 열흘간 5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대요. 원생 20명 중에서 예전에 예방접종을 20명은 예전에 예방접종을 받았고 5명은 이전에 홍역에 걸린 경험이 있었대요. 그러면 25명, 그리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100%라고 했으니까 25명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문제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발단 환자를 제시를 안 해줬어요. 그냥 20명의 열흘간 홍역의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발단 환자가 됐을 거고 열흘간 총 5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대. 이건 사실 문제를 조금 잘못 낸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풀어야 되니까 그럼 발단 환자는 없고 새롭게 걸린 환자가 그냥 50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토탈 20명. 토탈 원생수가 50명인데 그 중에서 50명 중에서 5명은 예전에 질병에 걸려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20명은 예방접종을 했다. 그래서 5명과 20명을 뺀 나머지가 감수성자. 그럼 25명이 감수성자가 되는 거죠. 25명 중에서 2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계산을 할 수밖에 20명이란다. 제가 이거를 잘못했네. 여기 새롭게 질병에 걸린 환자가 5명이고 열흘간 환자가 5명이었고 20명은 예방접종, 5명은 홍역. 자,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러면은 2차 발병률은 25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는 발단 환자를 아예 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단 환자를 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3번 문제. A 고등학교의 학생 1명이 인플루엔자에 걸린 후 3일 동안 40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이 됐대요. 전염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때 유용한 지표는 뭐다? 2차 발병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발생률과 유병률의 관계 방금 전에 살짝 나오긴 했는데 발생률은 발생률과 이환기간의 영향을 받아서 유병률이 차이가 난다 해서 P는 I 곱하기 D와 유사하다라고 했죠. 자, 유병률이 높은 질병, 발생률이 높으면 유병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발생률이 높지 않은데 한 번 걸리고 나서 회복이 안 돼. 계속 그 질병을 앓고 간다, 이완이 오래된다라면은 그 질병도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질병의 발생률이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유병 기간도 일정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P는 I 곱하기 D와 같아지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지역에서 뇌혈관 질환을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유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272명이었고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0명이었대요. 이완 기간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문제들이 실제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P는 I 곱하기 D니까 자, 유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272명. 자,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210명. 곱하기 D.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분모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럼 분모 그냥 지워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D는 1.3년이 되겠죠. 그래서 16개월 이환 기간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발생률과 유병률을 비교해 보면 발생률은 일정 관찰 기간 동안 새롭게 질병에 걸린 건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동적인 개념이고, 유병률은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몇 %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발생률은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고요. 유병률은 물론 지금 시점 또는 일정 기간을 보긴 하지만 여기서 시간의 개념을 중요하게 본다. 라고 하진 않아요. 프로포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률은 한 인구 집단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한 수, 그게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사건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질병이 아직 걸리지 않은 전체 인구 수가 된다. 그다음에 뭐 사망률이나 발병률, 출생률도 모두 발생률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어느 시간 동안 뭐 발생 건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유병률은 한 시점에 어떤 상태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는 그 시점에 그냥 질병이 있든 없든 간에 전체 인구 집단이 되는 거죠. 뭐 예방접종률, 검사 양성률 이런 것들도 다 유병률과 비슷한 개념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유병률이 1000명당 36명이고요. 뇌혈관 질환 발생률은 1000명당 10명이래요. 그럼 분자가 똑같아지니까 분자 굳이 안 써도 돼요. 유병률이 36이고 발생률이 10 곱하기 D가 되니까 곱해지는 것은 3.6년. 그래서 이완 기간이 3.6년이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폐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말기 폐암 환자에서 사망률은 낮추지만 회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사망률은 낮췄는데 회복이 안 된다? 이환 기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질병의 이환 기간이 길어지면은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정답 2번까지 보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사망 지표 이어서 볼게요.